오늘부터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을 합니다. 2박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목표로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현재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약속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한미일 간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식량과 에너지 등과 관련된 지속 가능한 인류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도 다시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강국의 반열에 올라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선진국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G7 정상회의를 면밀히 지켜보며 이를 뒷받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이체 시 거래소의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고 투명하게 소명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완벽한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작년 1월 31일 새벽 4시부터 12시간에 걸쳐 이믹스 코인 62만 개 47억 원어치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했고 그중 57만 7천여 개를 다시 가상자산 개인 지갑인 클립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비트가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자 김남국 의원은 40억 원 수익을 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수익은 10억 원에 불과해 FIU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안정적인 대형 거래소에서 굳이 코인을 꺼내 복잡한 과정을 거쳐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부정한 정치 자금이나 자금 세탁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체 경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이 의원 개인의 코인 거래 중독 문제를 넘어 중차대한 비리 커넥션 문제는 아닌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김남국 의원이 비주류 코인을 거래하면서 상장 전에 저가 매수로 수익을 올린 것도 업체의 특혜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P2E 불법 로비 의혹이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는데 조각난 퍼즐이 하나씩 알려질수록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그 전모를 밝히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알려진 내용만으로도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57.9%로 탈당으로 충분하다는 응답 31.5%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20대는 60.5%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해서 청년층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은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가 진보는 돈을 벌면 안 되는가, 욕망 없는 자만 돌을 던져야 한다며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되려 국민 탓을 하는 것은 흡사 과거의 조국 수호 광풍을 연상케 합니다. 민주당은 드러나는 증거와 거센 여론에 등 떠밀려 결국 뒤늦게 김남국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지만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은 윤리특위에서 방탄용 시간 끌기, 미온적인 봐주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 제기되고 있는 비리 게이트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의 분노가 공정한 결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십니다.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최소 6개국과의 양자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최근 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군사력, 경제력, 영향력 등에서 이미 G7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G8로 나가는 기초를 닦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강도 높은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방안도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의 강 건너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남국의 바다 빠져 허우적거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폭풍 부는 남국 바다 한가운데서 남국을 부정하고 있으니 이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처사입니다. 지난 일요일 이른바 쇄신의총 때는 엄정조사 징계원칙 결의까지 하며 추가조사 운운하더니 불과 사흘 만에 자체 진상조사가 불가능해졌다며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모두 중단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윤리위 제소가 이재명 지시라고 지켜 세웠지만은 꼬리 자르기 김남국 탈당쇼에 끌어오르는 국민 여론에 등 떠밀려 한 뒷북 제소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남북 바다에서 현재의 좌표도 나아갈 방향도 없이 표류 중입니다. 위치 망각증은 더 심각합니다. 5.18 기념식이 열렸던 어제도 김남국 코인 의혹은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30억 원 의혹에 더해 자금 세탁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한가롭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등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는 코인을 갖고 있네, 나는 코인 비슷한 것도 없네 하며 해명하기 바쁩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코인 의혹만으로도 제명감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오히려 물타기용 정치 공세만 열어올리니 이거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하는 적반하장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진정한 사과 반성이 없다면 영원히 남국 바다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남국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의 바다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2년 전 2021년 4월 7일 4.7 재보선을 앞두고 북한이 선관위 PC를 해킹해서 메일을 여러 번 정황이 확인됐다고 국정원이 선관위에 알려줬던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제 행안위 전체 회의에 참석한 선관위 사무총장은 허위 해명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필요한 경우 정보기관의 기술적 지원을 받겠다고 아직도 남 얘기하듯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선관위입니까? 평양 선관위입니까? 북한이 해킹하고 메일을 뒤져본 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관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 후원자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보안 컨설팅을 맡겼으며 공개 입찰로 위장한 사실상 수의 계약이었다는 의혹이 행안위 전체위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선관위가 PC 보안도 뚫리는 무능함에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위장공개 입찰 의혹까지 불거진 것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이라고 해서 국가 안위를 돌보지 않고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기관도 아님을 직시하라는 얘기입니다.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북한
해킹 위협에도 이기주의적 행태를 일삼는 선관위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현실을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검찰은 문재인 후원자 업체의 위장 공개 입찰 의혹에 대해 한 점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하기 바랍니다. 네, 사무총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해방 이후 80여 년간 지켜온 법치주의 이념과 가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다수냐 소수냐가 판단의 기준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이 근본을 무너뜨린 이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리 범죄, 부정부패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정치 탄압이라고 합니다. 또한 민노총의 건설노조의 폭력행위를 단죄하면은 노조 탄압이라고 합니다. 또한 언론에 거짓되고 왜곡된 보도를 지적하면은 언론 탄압이라고 합니다. 또한 권력자의 성범죄와 관련된 지적을 하면은 또 인격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쩌다가 정의와 불의, 옳고 그름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숫자에 많고 그름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됐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민낯을 바라보는 심정이 어떠실까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또한 비리를 비유하는 정당입니까? 민노총은 폭력배를 비유하는 폭력 조직입니까? 또한 아니면은 MBC나 KBS 등 언론기관들은 거짓 보도를 입수하는 허위 선전 선동대입니까? 더 이상 잘못된 가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또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급인 제주도 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이 경기도의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1년 서울시 선관위 경력 경쟁 채용에 지원해서 합격했다고 합니다. 전 사무총장, 현 사무총장 또한 사무차장에 이어서 또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입니다. 선관위가 이렇듯 특별한 트랙을 만들어서 경력직 채용 제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에 필요한 사람을 경쟁시켜서 채용합니다. 국가직은 국가직이대로 채용 트랙이 있는데 선관위만큼은 무엇 때문에 공개 채용을 통해서 선관위 직원을 뽑지 않고 이렇듯 경력직 채용이라는 이름으로 특별 채용을 해왔는지 이제 그 속셈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집단 전체의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특별감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상한 처리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 결과가 나올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으로 구성된 면접위원 3명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염치 없는 짓입니다. 어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집단 최면에 걸리지 않고서야 이런 결과가 어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특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운운하면서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에 의뢰해가지고 맡긴 용역을 준 보안 회사가 누군가 했더니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후원하는 후원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이 과정 역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북한의 기관이 선관위의 자료를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대한민국 국가기관 국정원이 북한이 무슨 자료를 빼내갔는지
확인하고 막아내겠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선관위의 행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의 모습으로 용인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모든 책임자들은 상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남국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말로 이 김남국과 함께 남극 바다에 빠질 것입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는 법, 또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법, 이런 법들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최소한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장 탈당을 시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춰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검수완박법, 또 이후에 양곡법, 또 최근에 있었던 간호법에 이르기까지 이런 법을 단독 날치기 처리하면서 유독 김남국에 대한 윤리 절차만큼은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80일이 걸립니다. 여야가 합의하면은 절차를 생략하고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합의도 없이 단독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법은 날치기 처리하면서 유독 김남국에 대해서는 80일이나 소요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항변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과 함께 이 남극바다에 빠지고 또한 비리를 비호하는 정당이 아니라면은 조속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이런 절차의 단축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징계 절차가 매듭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난 17일 민주당은 여론의 등에 떠밀려 결국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한 자기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국회법 등 관련 조항을 들먹이며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본인들이 유리할 때만 취사 선택해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양곡관리법은 13일 만에, 노란봉투법은 위원장을 선출한 당일 바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90일 심사조항을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제출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내용이 빈약해서 과연 징계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벌써부터 의원직 제명이라는 징계가 너무 과하다, 현 상황에서 경징계가 적절하다, 이런 발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국민적 비난을 피해보고자 형식적인 징계안을 내고 시간을 끌면서 흐지부지 넘어가길 바라고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확실히 처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국회법을 핑계대며 시간 벌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조속히 징계안을 심사하여 의원직 제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 국회의원직을 방패 삼아 뒤로 숨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